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일단 어젯밤 나스닥이 다시금 2%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락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함께 또 2%가량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면서 박스권 장세에 다시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런 장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매매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스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어제 하루 동안 갑자기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5,1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에서 그냥 공포로 전환이 된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5,100선을 올라와 주면서 상승 추세선을 타니까 이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다시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수요도가 몰린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번 주에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 한 주상은 이제 호재보다도 악재성이 조금 더 짙은 이슈들이 나오는 한 주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호재에 귀 기울이기보단 이제 우리 호재성에 악재성에 얼마나 시장에 반영이 될지를 눈여겨 보시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좋은 종목들 나오고 있으니까, 또 이제 물려 계신 특징 종목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여러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포 단계로 한 단계 올라온 건 맞지만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어제 나스닥 상승과 동반해서 커플링 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긴장을 늦추기는 살짝 이르고요. 지금 외바닥을 잡고 V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은 조금 위험한 반등이기도 합니다. 이 자세한 차트 분석은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오늘 신흥국 증시도 굉장히 좋고, 지금 미 선물 증시도 굉장히 좋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많은 악재들 지금 차트상 잘 소화를 해내 가면서 이제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상향을 해주는 이런 모습 잘 그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오늘 저녁까지 한번 보고 내일 그리고 주말 정도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매수세를, 지금 저점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코인들 우리가 조금씩 담아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세 지금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오늘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이런 코인들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장에 만연해 있던 약재들을 소화하면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찐 반등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볼게요. 먼저 비트필스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호재성 이슈를 악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오는 길에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가 위메이드, 이 위믹스 종목에 관한 호재 이슈를 악재 이슈로 가져왔는데, 오는 길에도 호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호재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위믹스의 거버넌스 파트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합류하겠다라는 기사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 이를 시작으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를 시작으로 위믹스 이제 거버넌스 파트너를 본격적으로 이제 넓혀 나가겠다, 확장시키겠다라는 포지션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위메이드 이 장영국 대표께서 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였습니다. 어제 13일 이달부터 자신의 월급을 자사의 종목인, 그러니까 자산의 이제 암호화폐인 위믹스로 받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자신을 확신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도 덧붙이면서 이제 강한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제 주류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 될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월급을 주겠다라는 기업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아예 처음적인 사례다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일단 4월부터 자사의 암호화폐를 사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제재가 현재는 미미한 상황이다 보니까 월급으로 바로
암호화폐로 받지 못해서 그 월급을 가지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사들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매달 사들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장영국 대표님의 급여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급여는 현재 3억 8천 그리고 상여급 같은 경우에는 31억 7,700 이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근로소득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영구 대표의 말에서 급여 부분만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 한해서 진행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급여 부분, 이 3억 8천에 대한 급여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매달 사들이는 금액이 이제 코인 개수로는 약 7만여 개, 7만여 개면 얼마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약 지금 시장 유통 물량, 전체 유통 물량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 발행 물량이 아니라 시장 유통 물량에서 0.06%에서 이제 0.07%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적은 매수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러한 호재성으로 인해서 어제 10%가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고치 3만 원대 육박했던 이 종목이 현재는 약 5분의 1 수준에도 아직까지도 약세한 반등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올해 초에 이 위메이드 자산인 이제 위믹스를 매각해서 2,271억 원에 되는 현금을 이제 현금 매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위메이드 주식과 이제 위믹스 코인 종목에 관해서 시세 하락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해명을 진행했습니다. 해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현금화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바이백과 같은 이제 투자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위믹스는 P2E 섹터입니다. P2E 섹터의 현재 대장은 엑시인데 엑시와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엑시 같은 경우에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한에서만 NFT를 진행을 하고 게임도 한 종목밖에 불과하지만 물론 매출량은 위믹스의 거의 10배에 다다릅니다.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가 더욱 커질 전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도 여러 가지 현재 가장 유명한 게 미루포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게임들을 총 100여 가지를 넣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에 있고 NFT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엑시보다도 더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엑시보다도 더 시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눈에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믹스가 또 이제 밝힌 내용으로는 위믹스가 이제 $200의 가격이 도달할 때까지 10달러당 총 발행 물량의 1%를 소각 계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최근 2월 달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약속 이행을 했었는데 전체 발행 물량의 2%에 해당되는 물량이면서 이제 총 발행 물량의 4%에 해당되는 소각 진행이 됐지만 일단 소각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별로 이 호재성 이슈도 시장에 힘을 못 입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소각 같은 경우에 유통 물량에서 소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통 물량을 소각해낸 것이 아니라 재단의 물량을 소각해낸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시장의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악재 이슈는 단기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눈에 보여지는 건 유저 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성과가 확실하게 없는 만큼 이런 호재성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에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대표가 이제 대표의 얼만큼의 월급을 가지고 얼마의 기간 동안 사들일지 그리고 소각을 진행을 할지 약속을 잘 이행할지 생태계의 확장성도 잘 읽어 나갈 것인지를 보시면서 투자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코인 자체가 큰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또 5분의 1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초반에 있었던 이 위믹스 코인 매각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번에는 장영욱 대표가
코인으로 위믹스 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위믹스 코인 홀더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첫 번째는 일단 거시적인 악재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올해 작년 이제 말부터 올해 내내 이제 앞으로 쭉 하반기까지 조금 괴롭힐 악재죠. 이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11.2%라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로 한두 달, 두세 달 이후에 이제 좀 전가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런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각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에 조금 가중치를 더해가지고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중치를 더해서 나오는 수치인데 이게 이제 11.2%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0% 넘게 이제 상승한 이런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오늘 CME 패드워치 거기 시카고 거래소 선물 거래소 이제 대표가 이제 또 여기에 있어서 5월 기준금리는 0.5%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빅스텝 여기 인상 가능성이 약 86%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이런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나스닥도 이제 조금 빠졌고 비트코인도 같이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우리 경제가 좀 안정화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조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 방금 전이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25에서 1.5%로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텐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달러가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에 IMF를 한번 겪어본 입장으로서는 지금 달러의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가 어마무지하죠. 어마무지한 이런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하는도 많이 고민을 하는 입장이니까 너무 이게 단기적으로 이거 올린다고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좋으니까 이런 부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올리는 거에 있어서 또 메타 이제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페이스북이 이제 가상현실 이제 게임 호라이즌 월드에서 NFT를 이제 NFT 거래되는 이제 창작물에 대해서 47.5%의 수수료를 물린다고 합니다. 거의 약 50%에 가까운 이런 수수료인데 이제 하드웨어 수수료 3%랑 이제 플랫폼 비용 17.5%를 이제 물린다고 해요. 가상 자산 자체 이제 시스템 자체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시스템인데 여기서 내가 만든 이 창작물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온전히 약 100% 오픈시 같은 경우도 2.5%로 굉장히 수수료가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들의 약간 좀 독과점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최근은 아니고 그냥 지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마크 주커버그가 얘기한 게 애플 니네 30%씩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 어플 수수료 받아먹는 게 말이 되냐? 애플 너네 깡패다. 지금 앱스토어 그 자체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30%씩 받아먹을 수 있는 거다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메타가 여기에 NFT 시장에 진입하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47.5%면 거의 내가 만약에 창작물을 발행해서 돈을 벌었을 때 50%를 뜯어가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에서 50%를 이제 뭐 하드웨어 명목 30% 그리고 플랫폼 유지 수수료 17.5% 이렇게 뜯어내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진정하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가는 방향이 맞나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로 플랫폼 독과점이죠. 우리가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플랫폼 중앙화된 플랫폼을 조금 넘어서자라는 건데 이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넘어가기 전에 정말 끝까지 한번 단물을 빨아먹어 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밖에 조금 보이지 않고요. 정말 조금 이런 부분 조금 개선해 나가서 정말 조금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발전하에 나가려면 이런 수수료를 조금 줄이고 플랫폼의 입지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기사인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달성 목적 디지털 화폐 발행 없을 거다라는 이런 기사를 조금 자극적인 멘트죠. 뭐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본이 이제 이런 거 CBDC 암호화폐를 정말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을 굉장히 많이 견제합니다. 굉장히 많이 견제하고 최근에 이제 상하이 동계 올림픽에서 일본이 CBDC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뭐 거래도 하고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 달성 목적으로 내가 이 CBDC를 발행함으로써 마이너스 금리 달성 목적으로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일본은 20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CBDC 연구 중이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검토 중이고 기술력을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카드 사용 비율이 굉장히 조금 적어요.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기 CBDC에 의한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발행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은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조금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자 배당 소득으로 한 해 벌어들이는 규모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자 배당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규모가 약 한 2020년 기준 한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거기에 약 45배 이상의 정말 한 360조 이상을 이자 배당 소득으로만 그냥 벌어들이고 있어요. 사실 360조라는 게 이자 배당 소득이면은 세금을 제외하고 그냥 360조를 앉아서 그냥 버는 요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어마무지합니다. 삼성전자가 한 해 매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한 60조 정도 나는데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360조를 그냥 벌어버리는 이런 입장이라는 거 정말 무시할 수 없게 전 세계에 이제 뭐 자본의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지금 후진국이고 무시하고 후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이지만 이런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 소득으로만 어마무지한 규모를 우리나라 거의 뭐 무역 수출해서 흑자 버는 것보다 거의 몇 배를 이자 배당 소득으로만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때 일본이 CBDC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도 더 굉장히 많이 파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또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3월 발표됐던 수치를 본다면 11.2%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지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긴축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었던 이 메타가 사실상 이 NFT 창작자들을 돈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내세웠지만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수료로 절반 가까이를 떼어가는 그런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본에서 이 CBDC를 위해서 다각화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위한 CBDC 발행 계획은 없다라고 일단락을 지었는데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CBDC 도입을 하는 거, 디지털 엔화 발행을 위해서 힘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호재 이슈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지고 온 호재 이슈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호재로서의 재료보다는 미래적인 전망에 관한 호재다라고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브라질 국가에 관한 호재 이슈가 되겠는데 어제 방송에서도 브라질에 관한 이슈 설명드렸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CBDC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올해 하반기에 개발 테스트를 착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CBDC랑 암호화폐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제 CBDC 디지털 화폐가 개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브라질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암호화폐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암호화폐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디파이 혹은 덱스 거래소에 관해서도 우리 수요가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전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서 브라질에 관해서도 또 이제 암호화폐에 관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제 브라질 상원에서 상반기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법안을 통과할 전망이다라고 이슈가 되겠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이제 규제 기관을 지정하거나 혹은 조직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상반기에 브라질 상원 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하원에서 논의된 해당 사항이면서 해당 법안은 현재 1차 심사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법안은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정 수립 관련해서 연방기관에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인지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브라질 대통령은 새로운 이제 규제 기관을 조직하거나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이제 브라질 중앙은행한테 이제 해당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들이 봤을 때는 브라질 같은 개도국의 나라에 대해서 CBDC가 됐건 암호화폐가 됐건 우리들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호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인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연히 모든 시장 금리부터 시작해서 CBDC 암호화폐 당연히 우리같이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암호화폐에 관해서도 선진국인 미국에 관한 규제가 법안이 통과가 될지 눈여겨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엑시 같은 사례를 보면서도 오히려 선진국보다도 실질적인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이러한 개도국에서 먼저 일어날 것을 전망할 수 있겠는데 엑시 같은 것도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게임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인데 실질적인 사례는 선진국보다도 아무래도 외환 보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런 개도국들 나라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월급에 맞먹는 암호화폐를 이제 벌어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수요도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이슈는 싱가포르 암호화폐 이제 대출업체가 담보자산에 우리 테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테라 루나를 인용하겠다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대출회사 호들넛이라고 하는 작은 싱가포르의 대출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담보 자산으로 추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싱가포르 또한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기업에 관해서만 해당 사항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화폐의 개념보다도 이제 자산으로서의 개념을 인정을 해주는 실질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방금 말씀드린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와 같은 이러한 후진국이나 개도국들에서 먼저 실질적인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에서 먼저 이제 법적 제재나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나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이러한 작은 나라들부터 시작을 통해서 전체적인 신뢰도를 힘입어서 전체적인 수요도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추가적인 호재 상황 이슈 같은 경우에 ETF 승인에 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도적 관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이제 얘기는 많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얘기는 많으나 실질적인 기관에서 투자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캐나다처럼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기반 상장 지수 펀드를 허용하고 그로 인해서 기관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할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도를 증가시키는 걸 힘입을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례로서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또 호재 이슈로서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가 오는 하반기쯤이면 이 CBDC 도입에 착수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하루 만에 새로운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원에서 상반기에는 암호화폐 규제 방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루나나 UST 같은 이런 담보 자산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먼저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 차트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일봉상 관점입니다. 일봉상 관점 보면은 지금 큰 이제 상승 있었고 지금 하락하고 지금 현재 일봉상 봤을 때 일봉상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잘 잡고 바닥 잡고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제 RSI가 좀 깨진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 주고 있는데 지금 RSI도 같이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 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RSI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많이 들으셨다시피 공포 탐욕 지수 최근에 다시 탐욕에서 공포로 떨어졌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이 패널 상승 패널이죠. 상승 패널 따라서 잘 잡고
잡고 올라가고 있는 이 패널 따라서 잘 잡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림 그려주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고요. 좀 또 단기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시간 봉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제 쭉 떨어지고 있죠. 이제 4월 이제 22일부터 쭉 조금 떨어지는 단기적인 하락세를 만들어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 이 패널입니다. 이 패널 지금 보이시는 제가 노란색 칠한 이 패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연결한 이 패널에 있어서 지금 단기 하방 추세의 이탈이 나왔습니다. 패널 이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이런 모습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패널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 버리는 휩소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는 조금 그런 구간이지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제 미국 선물 지수 일단 먼저 살펴보시면 미 선물 지수 지금 일단은 양봉이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음봉으로 약간 마이너스 한 0.1% 정도지만 지금 상하이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 이런 신흥국 지수를 살펴봤을 때 오늘 저녁에 미장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장 나쁘지 않으면은 비트코인 제 갈 길 잘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휩소는 발생하지 않고 잘 지지받고 42K 부근이 일봉상 봤을 때 약 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까지 약간 올라가 준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라인에 걸쳐져 있거든요. 이 라인 5일선 지금 밟고 있는데 5일선 뚫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 나와준다면은 추세 전환 확실하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그림 그려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그림 그려주고 42K 정도까지 반등해 준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매매 조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항상 차트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말씀드린다면 큰 이제 하락이 시작하고 나서 이 구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심하게 나는 정말 좀 보수적이다. 지금까지 차트 봤을 때 좀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피보나치 0.5 라인 정도까지는 조금 반등을 해주는 라인이 필요한데 그 라인이 약 43.2K 정도입니다. 43,200달러 정도 구간까지는 나는 정말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 구간 도달했을 때 그때 조금 매매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나는 조금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 42K 정도 도달했을 때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된 걸 확인하고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이낸스 여기 보시면은 막 USD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에서 최근에는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루나 테라를 들 수 있겠는데요. 담보 자산을 이제 갖지 않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이제 가격을 맞춰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것을 이제 알고리즘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탈중앙화랑 중앙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밖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제 안정적이라는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적이지만 이 100달러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앙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알고리즘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담보 예치물이 없고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나가는 식으로 탈중앙화 더 가속화되고 이제 정부 규제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블랙락입니다. 약 1경 가까이의 자산을 운용하는 전 세계 1등 이제 대표 운용사인데 여기서 블랙락에서 최고 경영자가 이제 가산 자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1경을 운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굉장히 1등 기업이 애플을 이제 3번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를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애플을 그냥 애플 회사를 3개를 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인데 지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애플 한 개의 기업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블랙락에서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블랙락에서 최근에 이제 워렌 버핏이랑 그쪽 찰리 먼거 그쪽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는 그런 너네 지금 트렌디하지 못하다 트렌드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이쪽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블랙락에 이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 계속 관심 커져가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호재를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 비트코인이 어디에 있는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당장 미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흐름 나쁘지 않게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엔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긍정적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고 또 지금 시장 심리도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항 구간이 43.2K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도달하고 보는 것도 안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좀 규제를 갖춰 나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CBDC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 이렇게 일경이라는 큰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에서 앞으로 또 암호화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또 만약에 이어서 투자까지 한다면 정말 이 시장에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현 시점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인데요. 어제 가장 큰 상승 보여준 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오늘 가져온 코인이 어제 하루 장중에 오늘 장이 받기 전에 플러스 이제 상승세가 39%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긴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장중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 시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관점에 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려보면 현재 어제였습니다. 어제 39% 윗꼬리가 길게 올리면서 이런 부분은 현재 거래대금이 동반되면서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런 거는 개인의 매수세로 올렸다라기보단 세력이 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도 세력이 올린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제의 메탈처럼 50% 60% 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상단 큰 평단가에서 매수를 진행했다가 스캘핑 관점이 아닌 이상 물릴 가능성이 크겠는데 어제 15분 봉상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15분 봉상 현재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유지해주는 큰 흐름세를 보여줬다가 보통 이 부근에서 올라오고 지지해주는 모습 보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씩 튀겨주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아직 나의 기대치 수익에 오지 않아서 매도를 진행 안 하신 분들이나 그 위에 상단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급진적인 하락을 나오면서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기술적인 반등은 매수세에 다다르지 못하고 약세한 기술적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어제 고점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올린 종목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다시 거래 매수세가 동반된다라고 한다면 수익 및 단기적 관점으로도 다시 한번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객관적인 지표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니고 희망회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늘 현재 비트코인으로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편향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어제 세력이 올린 만큼 단기적으로
며칠인지 확정질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일부분 빠지면서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빠지면 물량이 빠지면서 다시 횡보세 구간에 다다를 때쯤에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시장과 다시 동반돼서 흘러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2달이 넘는 기준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고점이 아니냐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월봉 보시면 현재 워낙 저점에 있습니다. 워낙 저점에 있고 저점 바닥 부근은 874원 부근을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매도세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는 양상이고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암호화폐 전망이 미래가 밝다라고 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영상을 시청하실 거인 것처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이 오고 지금 이후에 비트코인에서 관점 말씀드려 볼 거지만 양방세가 가면 펀디X 또한 같이 양방의 흐름세 보일 거기 때문에 스윙적 관점으로는 1,700원대, 1,790원대까지는 비교적 쉽게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니까 지금 매수를 타기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스윙적 혹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1,700원대까지 노려보시고 그리고 어제 고점에 매수하셨더라도 1,300원대 혹은 1,400원대이니까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시더라도 1,700원까지 무난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트코인 동향을 말씀드려 보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모든 대부분의 특징적인 이슈가 강한 코인이 아니고서는 가장 중요한 동태를 살피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번 주 상간에는 악재성 이슈가 깊다 보니까 이제 호재성을 기다리기보단 비트코인이 이번 주 상간으로 5,100선 다시 유지해 주는지를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방송 이후에 저녁부터 다시 양방에 이제 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5,100선을 다달았는데 또 5,100선 다달았다. 전문가가 5,100선에 눈여겨보라고 했는데 5,100선 다달았다고 해서 다시 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번 주 상간으로는 이제 5,100선 다시 이탈하더라도 유지해주는 모습만 양상만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지지 저항선을 그어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5,700선 다시 돌파할 테스트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건강한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6,100선 다다를 때 부근에는 웬만한 알트코인은 지금 대부분 다 워낙 저점에 있기 때문에 다들 큰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동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펀디엑스 장중에 30%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이 상승세가 세력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동향 좀 살피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 특징 코인 이제 위믹스입니다. 어제 장중에 뭐 1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이고 어제 이제 아까 이제 비트 필승님이 말해주신 이제 장영국 대표가 급여 전액을 이제 위믹스 코인으로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보시면은 전체 이제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뭐 코인원도 있고 바이빗도 있고 막 이거 후오비 글로벌도 막 있고 하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빗썸에서 12% 나머지는 82%는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거의 뭐 비트코인이 오르던 말든 업비트 김치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이죠.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코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위믹스에 관심이 없다는 거를 이제 우선 체크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최소한 10% 이상 뭐 이런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업비트 82%, 빗썸 12% 더하면은 거의 한 95% 이상을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만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빗썸 위믹스 차트입니다. 빗썸 위믹스 차트인데 좀 보시면은 어제 이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거의 뭐 최저점. 정말 이제 쭉 길게 봐도 반등을 해줘가지고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딱 보시다시피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을 때 이 하락 패널 안에 갇혀 있다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락 패널 다행히 조금 긍정적인 점은 하락 패널 중간 라인 정도다. 하락 추세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갔다 하락 패널 이탈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이탈은 되지 않았고 상단만 터치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RSI 비율을 이제 살펴봤을 때 최근에 RSI가 거의 한 26까지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빠졌을 때도 빠졌을 때 보통 이제 알트들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RSI가 20 밑으로 굉장히 내려간다는 거는 정말 이제 좀 코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을 해준다고 해도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 거래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등과는 무관하게 조금 흘러갈 것 같고, 장영국 대표가 비트코인 위믹스 코인으로 월급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에 이런 호재에 있어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이런 호재에 있어서 지금 이 차트는 뭔가 장영국 대표의 비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때 아마 반등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는 그런 비전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반등을 같이 해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말 좀 좋지 못한 흐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간 지금 이 라인입니다. 지금 3번 지지받은 구간이 약 한 4,700원이죠. 4,800원. 그래서 4,800원 구간 이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끝없이 떨어져서 정말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4,800원 선에 매물대가 여기 잠깐 한 번 있어요. 양음양 패턴을 만들어서 이 매물대가 잠깐 한 번 있고 그 밑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는 이런 매물대를 봤을 때 4,800원 이하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빠르게 조금 털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잡아드린 5,600원 선 그 정도에서는 이미 반손절하고 제가 5,300원 깨지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진짜 최종 마지노선 4,800원 이하로 깨진다면은 정말 크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차트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좀 조심하시고, 이 호재성 기사 듣고 지금 위믹스 좀 저점이다 매수해야겠다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4,8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은 조금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제 장영국 대표가 위믹스 코인으로 급여를 받겠다라면서 급여 전액을 위믹스 코인 구매하는 데 썼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10%가량의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위메이드 측의 실적적인 측면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매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코크 체인입니다. 일단 코크 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돼서 이제 P2P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라고 그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지지 저항선 라인일 것입니다. 일단 코크 체인 같은 경우에도 일봉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봉 보신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특징 종목으로서 말했던 펀디엑스와 비슷합니다. 거래 물량이 동반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세력이 나간 흔적이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튀겨주면서 지금 이평선들은 지금 유지해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바닥을 딛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 보시면 딱 우리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와 비슷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동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인 만큼 우리 이제 개별적 이슈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슈를 기다리기보단 차트적인 이평선 유지세만 보고 이제 매수세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종목인데, 일봉 보신다라고 한다면 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이평선 5일선 이 단기적 이평선이 21선과 61선에서 두 번이나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61평선 맞닿은 부분에서 지금 분기점인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현재 스토캐스틱도 이제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물론 오늘 단기적으로는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윙적 및 이제 중장기 종목으로서 괜찮은 종목이니까 빠진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24.9원대 라인으로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00선 혹은 6,100선 다다른다라고 한다면 혼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언제나 우리는 수익률보다도 안정성이 최우선이니까 안정적으로 33.4원대 라인을 설정해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주봉상 봤을 때도 딱 분기점 선상 횡보세를 보여줬던 가장 강한 지지 라인대 하단 부분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보통 제가 기존의 특징 종목, 공략 종목을 나갈 때는 스윙 및 중장기 종목을 나갈 때는
그 종목의 이제 분기점 선상에 상단 부근을 설정해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하게 하단 부근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낮아서 위험하고 위에 매물대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게는 33.4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 것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쿼크체인 살펴봤고요. 바로 코인 트레이너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공략 코인은 칠리즈입니다. 칠리즈 오늘 저점이기도 하고 한번 또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칠리즈 우선 차트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제가 처음에 보는 이 정보 부분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규모가 작은 그런 알트코인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설명 간단히 읽어보시면 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저 칠리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뭐 프리미엄 리그 구단이랑도 이것저것 특히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죠. 그런 NFT를 발행할 때 칠리즈 코인 쓰신다고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차트를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리즈 같은 경우 쭉 큰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닥 구간을 조금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좀 봤을 때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도 이 라인 지지해주는 구간이 약 210원, 210원 이상은 조금 잃지 않겠다라고 쌍바닥을 잡아주는 이런 모습 보여줬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랑 조금 동일하게 조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지금 상승 패널 안으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항을 맞은 구간이 전 이제 음봉의 시장 라인이죠. 이 라인입니다. 12월 27일 정도의 음봉의 시장 라인이 이 라인, 이 매물대에서 저항을 최근에 두 번 테스트가 있었지만 408원 구간을 뚫지 못하는 이런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조금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칠리즈를 길게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408원 정도에서는 400원 이상 구간에서는 반 정도 털고 나가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위에 딛고 어제 이제 21선에서 저항을 맞았어요. 21선 뚫으면은 완벽하게 이제 추세가 딱 전환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21선 저항 맞은 구간이 이 상승 패널 중간 라인입니다. 이 상승 패널 중간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힘이 굉장히 세다. 지금 상승 패널 이제 중간 여기 살짝 걸쳐져 있는데 중간 라인을 뚫고 가면은 정말 힘이 세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전 이제 테스트를 받았던 구간이죠. 408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손익비가 지금 굉장히 조금 좋은 자리입니다. 손익비라고 한다면 내가 밑에 손절가 라인 그리고 위에는 매도가 라인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그런 손익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 손절은 약 10% 잡고 위에는 5%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손익비가 안 좋은 투자입니다. 다른 종목, 다른 코인을 알아보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지금 딱 손익비를 봤을 때 여기 찍어보면 됩니다. 이 라인에서 봤을 때 하방으로는 한 10% 정도 그리고 상방으로는 높게 봤을 때 30% 정도 손익비가 나오는 그런 조금 안정적인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가 같은 경우는 10% 내외로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10% 이상 내가 손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손실을 복구해야 되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 같은 경우는 10% 내외로 조금 잡는 게 좋은데 지금 딱 보시면은 손익비가 조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 구간에서 조금 매수 조금 들어가 보시고 우선은 제가 근데 비트코인 자리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에 걸쳐서 조금 나눠서 분할 매수해서 매수 단가는 약 한 310원 미만이고 1차 반익절하는 구간은 약 470원 구간 그리고 2차로 가져갈 구간은 410원까지 한번 봐서 약 최대 30% 정도 수익까지 보는 구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는데 큰 상승 이후에 이 장대 이제 음봉이죠.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제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장대 음봉은 떠줬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력이 다 던지지 않고 가격만 빼버렸다는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있었을 때 그리고 매수세에 들어간 이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아직 매수세가 다 빠져나오지 않았고 지금 세력이 들어가고 나서 이 중간 라인입니다. 중간 라인 이상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돌파를 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만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해라. 지금 MACD 지표 같은 거 보면은 오늘은 당장 아니지만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또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손절가 잡고 제가 알려드린 손절가 280원 정도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칠리즈 같은 경우는 스포츠 좋아하시는 코인러 분들이라면 모두 좋아하시는 그런 코인일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60일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 추세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단 손익과 이익의 손실과 이익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이익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과 또 차트 분석은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이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알트코인들을 담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